자, 선제 스님이 이 두 번째 까땀 찌땀 프라티빠따부얌. 어떻게 그 전에 머물러야 하고. 프라티빠따 하면은 여러분들 중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원어로 마띠야마 프라티빠따예요. 그래서 중도할 때 이 도가 프라티빠따예요. 그래서 어떻게 수도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선제 스님 대답을 해보세요. 선제 스님. 잘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습니다. 원성 스님. 육바람일에 수행을 바꿔야 합니다. 육바라밀로 수행의 단계를 육지로 닦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견 스님, 육바라밀이 뭐예요? 지견 스님, 육바라밀. 예, 어, 잠시만요. 육바라밀의 수행이 어떻게 되는가? 자, 성주 스님 도와줘 보세요. 육바라밀. 무엇이, 무엇이,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렇게. 지혜. 지혜. 예, 반야. 지견 스님, 다시 해보세요. 육바라밀이 어떻게 된다고요? 욕지, 지게, 인욕, 예, 보시, 보시게, 보시, 그리고 지게, 지혜, 인욕, 인욕, 그리고 정진, 선정. 정진, 예, 그리고 선정, 지혜. 어떻게 생각해요, 지견 스님? 외워야 될까요? 외우지 않아도 될까요? 계속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육바라밀에 대해서 그렇게 그리고 육바라밀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또 말할 수 있어야만 돼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까땀, 찌땀, 뿌라그라이따 부얌. 자, 그래서 요 단어는 뿌라 플러스 그라하, 잡을 찌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미래 수동분사예요. 미래 수동분사로서 뭐뭐 해야만 하는가, 그라하는 잡다. 어떻게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가,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는가. 자, 그래서 두 개로 이루어졌는데 마음이 하나이고 두 번째 항복받다가 두 번째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마음일까요? 마음이 무엇일까? 자,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성주스님, 예, 심의식, 심의식 들어봤어요? 들어는 봤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그래, 심은 뭐고, 의는 뭐고, 식은 뭘까요? 심은 마음이, 마음이고, 그 다음에 의는, 아니, 어제 이 책을 봤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의는, 여러분들, 18개라는 말, 들어봤어요? 선제스님, 18개 들어봤어요?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18개? 어, 원성스님, 18개가 뭐예요? 육군, 육경, 육식을 합쳐서 18개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음. 육군, 육격, 육식을 18개라고 하는데, 직연스님, 육군이 뭐예요? 육군 안입이 설신이가 오, 좋아요. 안이비설신이, 좋아요. 그 다음에, 육경은 그럼 뭘까? 육경. 직연스님, 대답할 수 있으면 계속 해보세요. 육경은 뭘까? 색성향 기초법. 오, 굉장히 많이 아는데?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육식. 아주 간단한데 안입이 설신의에다가 뒤에다가 식만 붙이면 돼. 안에다가 식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한식입니까? 그 다음에 의에다 한식, 식 붙이면 의식, 그 다음에 비식, 비식, 설신, 어, 신식, 신식, 의식. 의식. 예. 자, 이렇게 육식이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불교에서 마음을 다룰 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안입이 색성향 미촉, 안입이 설신하고 색성향 미촉은 다 물질이에요, 마음이에요. 자, 지견스님. 안입이 설신, 색성향 미촉, 물질일까, 마음일까? 물- 물질입니다. 물질이지.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제일 끝에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의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물질이에요, 정신이에요. 의근, 의식, 법, 이거는 물질에 해당돼요, 정신에 해당돼요. 정신입니다. 정신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물질과 정신, 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안식, 이식에서 이 6개의 식에다가 육식은 전부 다 정신이겠죠. 정신이고 그다음에 의근과 법도 정신에 속해요. 그러면 18 중에서 몇 개가 물질이고 몇 개가 정신인지 산수 공부. 몇 개가 물질이고 몇 개가 정신이에요. 선재 스님, 이 18개 가운데서 몇 개가 물질이고 몇 개가 정신이에요. 네, 모르겠습니다. 왜 그래? 선재 스님도 몸이 안 좋나? 네, 같이 아침에 너무 정신이 없어, 좀 전에. 막 전화하고 막 그러니라고? 네.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 안입이 설신, 색성향 미촉은 그거는 뭐 물질이에요, 정신이에요. 물질입니다. 물질이죠. 그러면은
이게 다 합쳐서 몇 개예요? 안입이, 설신, 12개, 색성향, 미촉이. 12개입니다. 어? 지근스님 몇 개야? 안입이, 설신, 색성향, 미촉. 10개입니다. 10개죠. 예. 10개고 나머지는 정신이니까 정신은 몇 개야? 2개입니다. 2개야? 오늘 아, 8개입니다. 8개지. 정신이 8개예요. 자, 그래서 이 8개의 정신적인 상태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안식은 뭐가 안식일까? 안식. 한번 비유를 한번 들어봤을까? 내가 지견 스님을 쳐다봤을 때 지견 스님의 이미지가 내 눈에 잡히겠지? 그 이미지. 그래야 안 그래요? 예. 그 이미지를 뭐라고 한다고? 상대방의 안식. 내 눈에 보이는 이미지를 그걸 뭐라고 한다고? 안식입니다. 안식이에요. 이미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사람은 뭐를 해야 돼요? 그거를 이름으로 매칭을 시키는 작업을 해야 돼.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내 눈에 이 지견 스님하고 보적 스님이 봤는데 처음에는 얼굴이 비슷해. 이미지를 받았는데. 근데 이제 누군지를 내가 알아놔야 돼. 누군지를 알아내려면 어떤 작업이 필요할까요? 기억. 이 이미지를 기억이라는 그 도서관에 갔다가 대주어서 그래서 이 이미지가 무슨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돼요. 그래서 ABC부터 쭉 돌려가다가 지견이다 라고 그렇게 했으면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이 18개 중에서 안식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이 안식을 그 다음에 뭐라고 했다고? 지견 선생님? 이식입니까? 의식이야. 예. 아, 의식. 오늘 굉장히 컨디션 좋아, 지금. 늦게 들어온 사람이 컨디션이 좋으니 참. 의식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2개가 더 남았어. 그럼 무엇이 의근이고 무엇이 법일까? 내 마음속에 있는 기억의 덩어리들,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기억의 덩어리를? 그거를 의근이라고 그래. 내 마음속에 있는 기억의 덩어리에다가 안식을, 의식을, 비식을, 설신을, 신식을 체크를 해서 이름으로 무슨 대상인지를 그 이름을 알아야 돼. 그게 바로 의식인데 그러니까 의근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의근에 갔다가 조사를 해야 돼. 이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자,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보적스님? 식을 말씀하시는 건지 혹시? 의근의 대상이 되는. 자, 의군의 대상을 의근에다가 시키는 조사를 시켜야 되는 그런 대상들. 그게 안식에서부터 신식까지야. 그런데 그거를 통째로 뭐라고 이름을 해요? 의근의 그렇죠. 대상이니까. 의군의 대상. 의근의 대상이 뭐예요? 지견 선생님 컨디션 좋을 때 눈치로 한번 알아맞혀봐. 의근의 대상이 뭐야? 안근의 대상은 색이고, 그 다음에
마음입니다. 법이야, 법. 예. 자, 음. 이거를 양쪽으로 쭉 이렇게 줄을 한번 세워봐요. 어, 자, 여기를 한번 봐요. 자, 이게 색은 무엇의 대상이에요? 눈, 안근의 대상이에요. 성은 무엇의 대상이에요? 소리, 귀의 대상이지. 예, 이근입니다. 그 다음에, 비근의 대상은 뭐예요? 냄새입니다. 향, 향. 그 다음에 설근의 대상은 맛, 맛. 그 다음에 신근의 대상은 촉. 의근의 대상은 뭐예요? 지견 스님, 의근의 대상은 뭐야? 예, 법입니다. 아, 법이야. 자, 그래서 이 법이 되는 것들이 제일 먼저 뭐가 법이 된다고 했어요?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안입이 설신식, 이거를 전오식이라고 얘기해요. 전오식이 법이 되어서 마음의 조사를 받아서 이름이 생기면 의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어요? 네. 누가 지금 대답했어요? 성 교수님이 대답했구나. 성 교수님은 이해가 된 것 같아. 지견 스님은 어때요? 예. 자, 첫 번째 법이 뭐가 법이 된다고? 첫 번째요. 음, 안, 전오식. 전호식이. 전호식이 대상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법을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은 대상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무엇의 대상이라고요? 전호식에 의근의 대상. 그래서 의근이 이 대상하고 접촉을 해서 얻어진 지식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거를, 자, 선재 스님, 의근이 대상을 접촉해서 얻어진 지식을 뭐라고 한다고요? 법. 의식. 스님, 요쪽으로 전혀 공부 1, 2학년 때 하지 않았어요? 입니다. 했어요? 음. 지금 설명한 것이 그 선재 스님, 이해가 분명한가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안 돼. 오늘은 좀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정신이 오늘은 예. 계속 멍한 상태라서 제가 지금 예. 그렇구나. 자, 원성 스님은 어때요? 저는 지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자, 네. 그러면 의근이라는 게 뭘까요? 붉은 아까 기억의 덩어리라고 하셨습니다. 기억의 덩어리. 기억의 덩어리는 어떻게 만들어지죠? 음, 전오식에 의해서 전오식에 의해서. 전오식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전오식은 안, 안입이 설신이
이 근에 의해서 대상을 만났을 때 식이 뭐를 만났을 때? 색성향 미촉이라는 대상을 만났을 때 네. 안에 안식, 이식, 비식, 설신, 신식이 생기고 이 5가지 이미지가 생긴 거는 자체로서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의근에다가 갖다 줘서 무엇인지 알려진 것이 바로 의식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죠? 음. 네. 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은 그 근견식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근경식에 다 있다, 네. 마음이. 네. 음, 지견스님은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이 18개 중에서. 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있다고? 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법에, 예. 법에. 호적스님은 마음이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의식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의식에 마음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가 오늘 깊이 있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것 같아요. 내 느낌에. 그래서 조금 옆으로 쉽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자, 이제 우리 불교에서 주로 심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마음하고 가장 유사한 이제 그런 언어를 우리는 심의식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심의식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통 불교에서 마음할 때 심의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심의식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18개에서 얘기한 것처럼 안이비 설신의 이 6가지에 대한 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이식에서 의식까지를 식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리고 이 만호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의근을 말하는 거예요. 안이비설신이 할 때 그 의근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는 상태를 마음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인간의 몸을 우리 매트릭스 직연스님 본 적 있어요? 예, 본 적 있습니다. 본 적 있어요. 그 매트릭스에 보면은 그 미래형 인간들이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은 머리하고 신경다발, 신경골수가 그 수은이라고 하는 약품 위에 이렇게 담가져 있는 거 그거 기억나나요? 예, 그 사람의 에너지로 살고 있는 걸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그 아는 작용을 하는 두뇌와 그 다음에 신경다발, 그게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예요. 신경과
두뇌. 신경은 무슨 작용을 하죠? 신경은 보적스님? 알매 작용을 합니다. 알매 작용을 신경은 하죠. 두뇌는 무슨 작용을 하죠? 두뇌는 알매 작용을 한 것들을 분석하고 기억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견스님, 한마디로 두뇌는 무슨 작용을 할까? 신경이 가져다 준 것을 어떻게 해? 예, 매칭 시켜줍니다. 이해하는 작용을 하는 거야. 아, 예. 간단하게. 자, 봐봐. 만약에 여러분들 신경에 손상이 갔어요. 예를 들어서 발목 쪽에 신경이 손상이 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 발목을 제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움직인다.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신경이 있어야만 알매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경이 알매 작용을 하더라도 뇌가 작용을 안 해버리면 그거는 또 그 알매 작용이 소용이 없어요. 뇌가 그것을 수용해서 안 것을 이해하는 작용을 해야 돼요. 이거를 한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은 알매 작용을 지견 스님 한문이 얼마나 되나? 뭐라고 그래? 알물 뭐라고 그래? 한문으로? 알지자. 그렇지. 알지자야. 그 다음에 이해하는 작용을 뭐라고 그래? 한문으로? 죄송합니다. 견이라고 그래. 아, 우리 불교, 특히 불교에서.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지와 견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지와 견,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해탈향, 그 다음에 선제스님, 해탈향 다음에 뭐가 있죠? 해탈직연향입니다. 자, 해탈직연을 여기에서 스님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생각을, 단순하게 글자 그대로 해석해 봐요. 해탈을 해탈을 지혜로 보는 거예요. 해탈을 지혜로 알고 보는 거. 음, 알고 보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해탈을 알고 본다. 그래서 알의 작용과 그 다음에 알을 내가 보는 거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요게 좀 애매할 수 있으니까 awareness, the awareness of the awareness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알에 대한 알미야. 자, 이 말이 어렵기로 하자면 한없이 어렵고 아주 쉴 수도 있는데 알에 대한 지견스님 이게 뭐겠어요? 자, 내 손발이 마취되었다가 그러다가 손발이 이제 작용을 하기 시작해. 그래서 손의 느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그래서 손의 느낌을 알미라고 해. 그런데 이 손의 느낌에 대한 알을 내 머리가 인식을 해줘야 돼. 그거를
알에 대한 알미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이제 한문권에서는 지와 견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와 견. 스님, 네. 알았는데 누가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누군지는 중요하지가 않아. 자기 누군지는 자신이 알았는데 순위 저진 거를 알았는데 아니 또 어떻게 알아요? 자기 자신이라는 말, 아, 누구라는 말도 지금은 그거를 증명할 수가 없어. 여기서 누구가 필요하지 않아. 여기서 알미라고 하는 작용, 알미라는 상태는 누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신경이 살아 있어야 알미 생기는 거야. 여기서 누구를 상징할 필요 없어. 신경이 살아 있고 그 다음에 이 두뇌가 그것을 인지하면 알에 대한 알미 되는 거야. 그래서 누가 누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신경이 살아있는 존재는 알미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나. 그런데 그 신경이 주로 안, 이, 비, 설, 신이라는 5군데로 퍼져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5개의 신경 다발이 5개의 대상을 알 때 안이비설시에 알미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음, 자, 누가 이거 해석해 봐요. Awareness of the apple. 원성 스님 한번 해석해 보세요. 사과의 깨달음? 사과에 대한 의식이에요. 사과에 대한 암. 음. 자, 여기에서 오브라고 하는 전치사를 통해서 2가지가 하나로 합성돼 있어. 2개가 뭐예요? 2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는가? 뭐예요? 보적 스님, 무엇과 무엇이 있어요? 그 식이 사과가 있고, 있고 예, 사과에 대한 알미 있어요. 맞아. 자,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사과를 봤다 했을 때 안식인데 이 안식에 2가지가 합성되어 있어. 2가지가 합성되어 있어. 2가지가 뭘까요? 음, 지견 스님. 이건 그냥 감으로 얘기해야 돼. 뭘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마라. 지금 음. 글자 봐봐. 2개가 뭐뭐가 있어? 무엇과 무엇 2개가 있어? 사과 인식. 사과와 인식. 예. 그러면은 내가 사과를 인식할 때 사과 자체를 인식해요? 사과의 이미지를 인식해. 이미지를 이미지. 인식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과에 대한 안식은 무엇과 무엇이 합쳐져 있어요? 이미지와 기억? 이미지와 암. 여기 다 나와 있잖아. 이 awareness, 암과 그 다음에 사과 이 2개로 오브로 합성돼 있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전오식이 발생했을 때 전오식의 대상에 대한 이미지와 그 대상에 대한 암, 이 2가지가 동시에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작용을 한다. 자, 지견스님, 이 사과에 대한 안식이 발생했을 때 무엇과 무엇이 동시에 작용을 해요? 색과 의가 어, 암과 예. 그 다음에 사과에 대한 그걸 이미지, 예. 그걸 아는 거에 대한 예. 이 동시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사과에 대한 이미지, 요 이미지 플러스 사과에 대한 암 혹은 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미지와 식이 동시에 작용하는데 이 식을 심이라고 하고 이 이미지를 심소라고 한다. 자, 이것만 이해하면 이제 아주 쉬운데, 그래서 이 전호식이 발생할 때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대상이 일어났을 때 아는 마음도 같이 일어나게 된다. 대상이 발생했을 때 아는 마음이 바로 같이 발생한다. 그런데 식이 발생할 때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야. 두 개가 사과에 대한 이미지와 사과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암 두 가지가 동시에. 지금 이제 이 식을 만약 얘기하면 지금 내가 말하는 그 단어라는 이미지와 그거 단어에 대한 알미 같이 작용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신줄 놔버릴 때가 있지. 정신줄을 놔버렸을 때 소리는 들려. 근데 의미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릅니다. 그건 왜 그래요? 마음이 어떻게 돼서 그런 거죠? 다른 데가 있어서.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어요. 그래서 대상이 오더라도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대상을 인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없습니다. 만약에 대상이 없는데 마음 혼자서 식이 발생해요, 안 해요? 그때도 안 돼요. 그래서 대상도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었을 때 그때 안식, 이식, 비식, 설신, 신식이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가나요? 자, 원성 스님, 스님이 여기에서 지금 이해가 어디까지 되었는지, 그다음에 어려운 것이 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 오식에 대한 그 이미지 플러스 알미 동시에 작용한다고 했는데, 음, 그 음. 이미지가 리미따랑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지요? 그렇죠. 리미따죠. 음, 리미따인가요? 그렇죠. 음, 음. 음. 자, 그 소리에 대해서 한번 비유를 들어보세요. 아, 자, 예를 스님이 들어서, 바닷가에 갔어. 지금 여기 성주 스님이 바닷가에 와 있네. 자, 바닷가에 왔는데, 저 파도 소리가 샤, 샤 하고 들리는 것이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색성향할 때 성이에요. 성, 소리라는 대상이 음, 그 다음에 그것이 내 마음에 왔을 때 음, 그것이 귀에 이제 들린 거예요. 음, 귀에 들린 그 소리의 이미지하고 샤샤 하는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거기에 가 있지 않으면은 그 소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소리와 이미지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이식이 발생한다. 마음의 암과 그 다음에 소리라는 이미지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이식이 발생한다. 성주스님, 자, 이게 이해가 됐으면 비식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바다에 가면 뭐가 냄새. 무슨 냄새가 나죠? 짠 냄새가 나. 바다 바다, 냄새, 비릿한 바다 냄새가 나잖아요. 네. 어, 지견 스님은 바다에서 바다 냄새 맡아본 적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바다 냄새를 지금 색성향 미촉법 중에서 뭐라고 그래요? 비입니다. 향. 에헤이. 바다 냄새를 뭐라고 한다고? 향. 향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 향을 어, 무엇이 맡게 되는 거죠? 비, 호가 맞습니다. 코가 맡게 되는 거죠. 코가 맡았을 때 거기에서 향기라는 니미따가 뜨게 되는 거예요. 향기라는 니미따. 근데 그 향기가 있어도 마음이 다른 데가 있어. 그러면 향기를 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향기에 마음이 가 있을 때 향기를 맡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비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의 비릿한 내용과 마음, 알식자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따로 한번 구별을 해보자고요. 비식은 같이 발생하고 안식도 같이 발생해요. 그래서 따로따로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로따로는 존재할 수가 존재해도 내가 알 수가 없어.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구별을 한번 해보자고요. 안과 식을 따로 떼어 놓자고요. 떼어놔서 이 식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때 이 식은 뭐 하는 작용이다? 자, 누가 대답할래요? 아는 작용. 아는 작용. 그래서 식은 아는 작용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아는 작용이라고 하죠? 아니, 잠시. 대상에 대해서 아는 작용을 하는 것이 식이다. 어떤 대상에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아는 작용을 하는 것을 식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이 식에 대해서 정리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보적스님, 소리 키고 얘기해. 예,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식이 어떤 작용을 하는 건지. 식이 어떤 작용인지 알 것 같으죠. 식은 아는 작용을 하는데 항상 대상에 대해서 아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식이 혼자서 홀로 존재한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대상과 함께 일어나고 대상과 함께 사라진다. 식은 그러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음. 자, 선재 스님. 자, 여기까지가 이해가 됐나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아, 색성향 미촉법 중에 음, 그 법을 음. 그 색성향 미촉법을 제외한 것을 다 법이라고 하던데 예를 들어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뭐 공기나 이런 걸 법이라고 하던데 그게 맞는 표현인가요, 스님? 음, 그렇게 생각하면은 잘못된 생각이고, 네, 요 법은, 자, 색은 무엇의 대상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 눈의 안보는 대상. 대상이라. 네, 눈의 대상의 색이야. 그래서 여기서 법이 10가지 의미가 있어, 스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법은 달라. 이 법이 붓다 닮아 할 때, 불법 할 때 법도 있고, 그 다음에 법의 그 쓰임새가 담마 아쇼카, 정의로운 아쇼카. 그래서 정의라는 의미로 또 법이 쓰여. 법이 10가지 이상의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일반적인 법을 여기다가 그대로 갖다 대면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슨 법이냐면은 의근의 대상. 의근의
대상이 법이에요. 의근의 대상이.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만 돼요. 여기서 심플하게 대상이 되는 것. 그러면은 의근이 명료하지 않으면 대상도 명료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의근이 뭔지를 명료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의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형성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의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컴퓨터나 혹은 AI에 들어간 센스 데이터를 뭐라고 하죠? 우리말로? 센스 데이터. 인공지능인가요, 선생님? 아니, 센스 데이터. 감각기관의 정보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 정보가 다 모여져 있는 것이 의근이라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정보가 다 모여져 있는 거. 그러면 이 정보는 어떻게 우리는 모을까요? 우리 18개 속에서 봤을 때 정보를 어떻게 모을까요? 자, 선재스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기억으로 응. 보입니다. 경험과. 근데 무엇을 기억하는지, 무엇을 기억하는지 한번 그거를 18개에서 얘기해 봐요. 음, 눈이 대상을 만나서 본 것들, 귀가 소리를 들어서 들은 것들, 코가 냄새를 맡은 것들, 그 다음에 혀가 그 음식을 맛본 것들, 몸이 대상을 촉한 것들, 이것들이 매 초마다 계속해서 5가지 감각기관이 작용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작용을 하면은 그것들이 딱 정보를 받아가지고 떨어지죠. 어디로 떨어지냐? 의근에게 떨어져요. 그래서 의근에 이제 떨어지면 의근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경험했던 전호식들이 낙사, 떨어져 가지고 다 쌓여져 있는 것들을,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거를 의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예, 스님.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견 스님을 이렇게 얼굴을 보고 가만히 있어 봐. 지월, 지동, 처음에는 인지작용이 완전히 돌아오기 전까지는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름으로 전환하는 작용을, 그것을 착각할 수가 이제 있죠. 이름으로 전환하는 작용을. 자, 그때 이름으로 전환하는 작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안식이 발생했다. 안식이 발생한 것을 어디다가? 의근에다가 갖다 대어준다. 자, 그래서 의근에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런 기억들을, 이렇게 생긴 사람을 작년에 공부할 때 지견 스님이라고 하고, 지견 스님이 작년에도 학년장을 했던가 반장을 했던가, 그렇게 이제 이렇게 기억들을 하나하나 지견 스님과 관련된 것을 하나하나 모아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견 스님이, 이게 지견 스님이구나. 지견 스님에게 규정을 내리는 거야. 이거는 작년에 학년장을 하고, 작년에 고원사에 와서 2박 3일 명상을 하고,
작년에 출가 동기를 얘기했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무엇이 떠오르는 거예요? 기억이 하나하나 다 그 대상을 주위로 모여들어서 하나의 생각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작용을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거를 의식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하고 의근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겠나요? 선재 스님. 정확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의식과 알겠습니다. 의근의 차이. 네. 의근이 쌓이는 거라고 하셨어요. 의근은 과거의 기억을 계속 쌓이는 어, 것이 예, 의근인데 예. 의식은 매번 이렇게. 의식은 어떤 그 안식이든지 이식이든지 비식이라고는 특별한 대상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의식이라. 모든 정보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전오식에서 경험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다 한꺼번에 의식화될 수는 없어. 음,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한 것만 그리고 그 특정 대상에 대한 좋거나 나쁜 거 어떤 특정한 것만 떠오르는 게 그게 뭐라고요? 의식의 작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봤을 때 의근하고 의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견 스님 이해가 가요? 예, 의근은 쌓이는 것, 의식은 대상의 정보를 정리하는 것이라고. 예. 그래요. 좋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의근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제 다른 것이다. 나중에 유식으로 와서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의근을 나중에 유식으로 오면은 유식에도 제일 유명한 단어가 뭐가 있어요? 보직스는 스피커. 음, 유식에서 제일 유명한 단어가 뭐가 있어요? 보직슨. 말라. 알라야식. 이 알라 알라야식이 무엇을 말하는 거다고요? 이 의근을 말하는 거예요. 의근에 쌓여 있는 정보들, 알라야가 어떤 뜻이라겠죠? 알라야가 여러분들 희마, 지견스님, 예, 이게 뭐예요? 히말라야, 히말라야, 예, 히말라야. 예, 히마가 무슨 뜻이라겠죠? 눈이야. 히마, 눈이야. 플러스 알라야. 이 알라야가 무슨 뜻이야? 산입니다. 산이 아니고 쌓여진. 눈이 쌓여진 것이 히말라야 산이에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히마가 뭐라고? 지겐스님? 눈입니다. 눈. 알라야는 쌓이고 있다는 것. 쌓인. 이 알라야 윈냐나, 알라야 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식이 알라야가 무슨 뜻? 예, 쌓인다. 쌓인. 식이 쌓여진. 정보가 쌓여진 것이 알라야식. 그게 초기불교 언어로 하면 마노 인드리아 의근이라고 그렇게 말한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다 됐죠? 선재 스님 어때요? 네, 이해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는 데가 있으면 그거를 다 질문을 해서 확실하게 해야 돼요. 조금도 의심이 없어요?
제가 이해를 했는지 한번 한번 여쭤봐도 얘기해봐요. 될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보적 스님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 제가 보적 스님 얼굴을 보고 아 보적 스님이라고 이게 아는 게 그게 의근에서 나오는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이제 이제 아는 것은 의식이고, 네네네. 그 다음에 그 정보를 끄집어내는 장소는 의근이지. 의근. 아, 응, 응. 네. 그 의근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보를 끄집어내서 오래간만에 만나면 저 스님이 보적, 보성, 보주 헷갈린단 말이야. 근데 뭐지 의근에 있는 정보를 더 세밀하게 이렇게 차고 들어가 보면은 이제 보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의 근원은 의근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 안식으로 본 대상에 대해서 뭔가를 규정 짓는 거, 이름을 주는 거, 그건 의식이고, 의식. 음, 그게 그거는 그 의근이 아까 유식에서 말하는 아레아식이라는 알라야시. 거지. 음, 음, 감사합니다. 음. 어떻게 좀 커피 한 잔 마시고 시작할까요? 네, 스님 예, 감사합니다. 네. 불교에서 마음을 정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식이라고 하는 것은 알식자, 그 아는 작용을 하는 거고, 신경이 있는 동물들은 전부 다 식을 가지고 있다. 그 신경이 알매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음, 그렇게 그 알미 두뇌에 전달이 되어서 그거를 보는 작용을 하는 것. 직연이 합일이 되어야 그래서 알미 정확해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식이 뭔지 정의가 됐고, 그 다음에 의근이 무엇인지가 정의가 됐어요. 혹시 지금 의근에 대해서 명료하지 않으면 지금 질문을 해주세요. 네, 질문 하나만 드렸, 어, 먼저 하시고. 원선, 의근, 의근에 있어서 음, 그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거가 있잖아요, 스님. 음, 음. 그러면은 의근은 의식과 무의식을 다 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조금 다르겠죠. 왜냐면은 지금 어떤 대상에 지금 의근의 대상이 되었어. 그건 안식, 의식, 비식, 설신, 신식. 의근의 대상에 대해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규명하게 되면 의식이라고 하겠죠. 그거는 현재 의식이죠. 그런데 그 의식이 되기 전에 이미 기록되어진, 잠재되어진 것들은, 그러니까 이 의근은 잠재의식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안식이 잠재의식을 건드려서 의식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해가 되나요? 네, 이해됩니다. 그럼 그 부분 정리됐어요? 그러면 보적스님. 저는 제가 이해한 바가 틀릴 수도 있는데, 음, 일단은 우리 모든 전 오식이 대상을 이미지화하고 이미지를 그게 알아서 그걸 의근에 저장하는 거잖아요, 스님.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전 오식이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알았을 때 그걸 의근에 저장하는 거라고 저는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들었을 음, 때. 네, 음. 근데 의식은 또 그 저장되어진 것들을 이해하고 분별해서 다시 저장을 하는 건가요? 의근으로? 의식으로 나온 것은 다시 의근으로 또 저장되죠.
그 찰나와 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이 의근에는 종합적으로 육식이 발생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서 낙사한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그게 바로 뭐라? 그게 바로 의근. 의근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자, 성 교수님은 이해됐습니다. 이해가 돼서 이해된 걸 말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의근과 의식과 식의 차이점. 그는 뭘 보거나 먹거나 했을 때 그 좋았던 기억이든 나빴던 기억이든 그 기억을 저장한다고 이렇게 저장한 이, 상태의 의근이고, 예, 이해를 했고요. 의식은 그 맛없다, 맛있다를 기억하는 거고. 조금 가장 쉬운 거는 그거를 알아차리는 그 작용을. 안식이나 이게 이식이나 비식이나 설식이나 신식은 전부 다 이미지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아직 이름이 규정짓지 않은 상태야. 이름이 규정짓지 않은 상태를 의근에 비추어 봐서 그 이름을 규정짓는 것이 의식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요거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사진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사진은 그 사진 속에 누군가는 의식이고 아니지. 자, 사진의 사진 이름은 속에 있는 형태와 그 다음에 색깔은 아는데 이 대상이 누군지를 아직 규정짓지 않았어. 그거는 이 대상이 누군지를 알려면은 내 기억에 물어봐야 돼. 의근. 의근에 물어봐서 이 대상은 이 성교스님이다. 아, 직연스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의식의 상태예요. 네. 자, 선제스님은 어때요? 지금 의식, 의근, 의식 이 세 가지의 차이점. 틀려도 괜찮아요. 네, 이 육근 중에 안입이 설신이 대상인 색성향 미촉법을 만났을 때 이것을 그냥 이렇게 알아차리는 그것은 그냥 의식이고 그것을 기억해내려고 하면 그 의근에 잠깐만. 접촉해가지고 자, 하는 거. 이거 명확하지 않아요. 네, 자, 먼저 안입이 설신해서 잘라버려요. 네, 안입이 설신이 색성향 미촉을 그걸 만났을 촉했을 때 때. 그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네, 알 때 안식, 이식, 비식, 설신, 신식이 된다. 네,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알 때. 이때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 대상을 네, 아는 작용만 해. 그냥 식 이건 거. 네, 그렇죠. 식이죠. 그래서 대상을 어디까지 아느냐면은 형태와 색깔까지만 알아. 그래도 무슨 색이다를 아는 게 아니라 어떤 이렇게 네모진 형태다, 아니면 둥그란 형태다, 아니면 펑퍼짐하다, 이런 그 형태와 색의 상태만 대충 인지하고 있다가 이 대상이 무엇인지를 인지하는 그것은 의식의 상태이다. 음, 그 대상을 비추어서 비추어서 아는 작용. 이제 이 아는 작용이 능동적인 암과 수동적인 알무로 나눠져요. 네, 자, 그걸 생각해 봤어요? 능동적인 알은 뭐고 수동적인 알은 뭘까? 능동적인 건 의식 아닌가요? 수동적인 알은 그 형태만 보는 것을 수동적인 암이라고, 능동적인 암은 이 형태에 대해서 사량 분별하는 것은 능동적인 상태예요. 식과 의식. 자, 이 사량 분별하는 상태는 그거는 색주상행식의 상해 상태야. 네,
자, 그래서 오온 가운데 색, 수, 상, 행, 식, 이제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 식하고 그 다음에 상이 이제 작용이 여러분들이 또 헷갈릴 수 있어요. 요 식, 지금 식 우리 얘기했잖아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신, 신식. 자, 이거하고 그러면 상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요거를 이제 한번 봐봐야 돼요. 요거는 굉장히 능동적이고 요거는 굉장히 수동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대상을 있는 그대로만 그대로 아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런데 이 상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만 알지 않아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이제 아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보편적인 상을 안다. 지금 이거 자세히 설명하면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해야겠다. 자, 지금은 그냥 수와 그 다음에 의근과 식과 그 다음에 의식과의 차이 여기까지만 욕심내지 말고 여기까지만 아는 게 좋겠어요. 자, 원성 스님은 어때요? 지금 네, 요 세 가지가 다 이해가 갔어요? 네, 자, 그러면은 심, 의, 식 할 때 우리가 의근의 의와 그 다음에 육식의 식을 지금 정의를 내린 상태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것이 뭐가 남았죠? 심이 남았어요. 자, 심을 어, 빨리어로 찢다. 그 다음에 어, 산스크리트어로 뭐가 되냐면 찌뜨라예요. 자, 요거는 S, K. 자, 요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왜 이게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찌뜨라 옆에 SK를 했어. 자, 그 다음에 찌따 옆에 산스크리트입니다. T를 했어. 산스크리트의 빨리어입니다. 약자고 그 다음에 빨리 약자예요. 빨리어로는 찌따고 산스크리트로는 찌뜨라라고 요렇게 이제 읽어야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원은 거의 산스크리트에서 나와. 찌뜨라의 뜻이 뭘까요? 그림 그리다 뜻이에요. 찌뜨라, 이게 페인팅. 여러분들이 산스크리트 사전을 보면은 찌뜨라는 페인팅이야. 그래서 마음은 뭐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페인팅을 칠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 야, 페인팅을 칠해서 뭘 만들죠? 이 우주와 이 세계를 만드는 거야. 내 환경과. 그래서 마음은 이 세계와 내 우주와 내 환경을 지옥으로도 만들고 천상으로 만드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림 그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찌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의근과 그다음에 식과 의식과 이 심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심과 식은 동의어예요. 자, 어떻게 동의어가 되느냐면은 이제 아비담마의 시대가 기원전 3세기부터 벌어지게 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를 할 때 오온 중에서 색 몸만 놔두고 수상행식을 그거를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이 수상행을 어떻게 음, 표현하냐면은 제따 시카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뭐를? 수상행을.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음, 찢다는 뭐냐? 식을 찢다라고 본다. 그래서 식하고 찢다 이것이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죠. 음, 마음은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을 하는데 하나는 아는 마음과 두 번째로는 알의 대상이 되는 내용물이 있어야 돼요. 그 알의 대상이 되는 내용물을 째따시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암 그 자체는 찢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만 해요. 자, 그래서 내가 독일의 현상학 철학자 현상학 에드문드 후설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하냐면은 intentionality, intentional 마음은 intentionality를 가지고 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말로 지향성이에요. 마음은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마음은 혼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마음은 움직이고 있다. 자,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 사과에 대한 의식.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the consciousness. consciousness를 의식을 따로 떼서 쓰고요. of the apple, of the pen, of the pencil, of the refrigerator, 냉장고, of the 염소, of the 양에 대한 의식, 뭐 소에 대한 의식, 사람에 대한 의식, 바다에 대한 의식, 의식은 항상 따로 있어요. 그리고 무엇에 대한 의식이에요. 사과에 대한 의식. 이런 식으로 무엇에 대한 의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에 대한 지향성이고 그다음에 의식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항상 어디를 향해서 있다. 어디를 향해 있죠? 지옥에서부터 해탈까지 마음은 그 어느 곳을 향해 있으면서
그 어디에도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달마대사가 관심일법이 총섭재행, 마음을 관하는 하나의 법이 모든 수행을 다 아우른다. 그러면 이게 마음이 뭐냐? 마음에는 물들은 마음과 그 다음에 청정한 마음이 있는데 이 청정한 마음을 보는 것이 견성이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자, 무엇이냐면은 마음은 지옥에서 천상까지, 천상에서 해탈까지 어떤 대상을 향해 있는데, 대상을 향해 있는데 그 대상을 빼버리고 그 대상을 향해 있는 마음을 보면은 그것이 바로 견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지견 스님 이해가 돼요? 좀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자, 이제 이 현상학자 에드문드 후세르면 마음은 항상 대상을 향해 있다라고 했어.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예, 근데 그 대상은 지옥에서부터 천상, 천상에서 해탈까지 그 모든 것이 다 대상이다. 오케이? 예, 스님. 자, 그런데 마음은 그 모든 대상을 향해 있으면서 모든 대상과는 다르다. 여기는. 예, 약간 이거는 자신 없게 나오는 것 같은데. 왜냐면은 마음이 대상을 향해 있어. 그러니까 대상과는 다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예, 스님. 어. 그러면 지옥의 마음은 뭐예요? 다른 생명을 해쳐서라도 나 혼자만 배부르고 편하면 된다는 그 심소, 그거 심소라고 그래. 그래서 아쿠살라, 악업의 심소야. 악업의 심소에 마음이 머무르게 되면 그 사람은 지옥에 있는 거야. 쿠살라 심소, 선업의 심소가 있어. 그건 뭐냐면은 내가 괴롭더라도 다른 생명을 더 편안하고 즐겁게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천상의 심소예요. 그 천상의 심소하고 그것을 아는 마음하고 그 다음에 지옥의 심소하고 그것을 아는 마음하고 같아요, 달라요? 맞습니다. 같다고? 다릅니다. 이건 참 어떻게 같을 수가 있나? 어떤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것과 그것을 아는 마음 같아요, 달라요? 자, 예. 나쁜 생각과 그것을 아는 마음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자, 좋은 생각을 하는 거하고 좋은 생각을 아는 마음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이 마음은 지옥에서 해탈까지를 다 머무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것이 분리된 것이 마음이다. 이해가 돼요? 예, 좋아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을 보는 것이 바로 견성이다. 라고 그렇게 달마대사가 말씀하셨는데, 관심론에. 자, 이게 쉬운가 어려운가가 내 질문이에요. 원래 질문은, 지견스님. 쉬워요, 어려워요? 그 마음을 보는 게. 예, 쉽습니다. 어렵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탐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청정만 마음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입니다. 안 보이죠? 자, 어떤 사람이 남에게 공덕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마음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 안 보입니다. 무엇인가 사로잡혀 있으면 이 청정한 마음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무언가 사로잡혀 있으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언가에도 사로잡혀 있지 않는다면 그 청정한 마음이 쉽게 보이지만 집착이 강한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 집착이 있는 사람들은 청정한 마음이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먼저 집착을 먼저 닦아야 그래야 이 마음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집착이 전생에 수행을 많이 해서 엷은 사람은 청정한 마음이 순간순간 커튼 사이로 한 번씩 보일 때가 있고 이런 이제 차이점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은 마음하고 시가하고 동의어이고 동의어인데 다르게 사용할 때도 존재한다. 다르게 사용할 때는 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온 우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파워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것은 시가고 다르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심과 식이 같으다? 지견 스님. 어떤 측면에서 심과 식이 같아요? 어, 자기가 머무는 쪽으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에 같은 건가요? 아, 스님은 외워도록 해요. 대상을 아는 상태. 자, 다시 따라서 해봐. 대상을 아는 상태. 대상을 아는 상태의 이게 뭐예요? 심, 이게 심이고, 그 다음에 또 예, 이게 뭐다? 식이다. 식이다. 그거 외우세요. 그냥 자동으로 수도꼭지 누르면 탁 나오듯 그렇게 외워요. 예, 대상을 아는 것이 심과 식이다. 자, 그런데 그 대상을 불교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대상을 심소라고 한다. 제타시카 심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심과 심소, 대상과 그것을 아는 마음이 동시생, 동시멸, 동시생, 동시멸한다. 그것을 이해하면은 돼요. 심 없이 심소가 일어나지 않고 심소 없이 심이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대상 없이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마음 없이 대상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금강경에서 말하는 이제 심으로 한번 돌아와 보자고요. 금강경에서 말하는 심은 까땀 찌땀 뿌라크라이따부얌 까땀 어떻게 까땀 어떻게 찌땀 마음을 그라하 잡다라는 뜻이죠. 그 어근이 잡다예요. 그라하 잡다. 그래서 뿌라 플러스 그라하
플러스 있다부얌. 이제 있다부얌은 미래 수동 분사라고 그렇게 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잡아야 되는가? 어떻게 마음을 잡아야 되는가? 자, 누가 이제 여기에서 오픈 퀘션. 자, 누가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그냥 틀려도 좋아요. 어떻게 마음을 잡아야만 할까요? 정신통일을 해야 됩니다. 음, 그 마음을 이제 이 마음은 대상이 일어날 때 아는 마음이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죠. 자, 직연스님, 마음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내가 아는 에우라고 했죠. 상태와 심과 대상을 식입니다. 아는 상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대상과 함께 이 아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대상을 아는 상태가 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심을 프라그라이타봐요. 어떻게 취해야, 어떻게 잡아야만 할까요? 이 마음을. 자, 첫 번째 초기불교에서는 이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을 해야 돼요. 심념처. 마음이 대상과 함께 일어날 때마다 이 마음을 보아야만 한다. 이 마음이 대상과 함께 일어날 때마다 이 마음을 보아야만 하는 거예요. 대상과 함께 일어날 때마다 이 마음을 보아야 한다. 이거는 초기불교와 유식. 자, 중간학파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마음에 실체가 있는가? 이 아는 마음이 실체가 있는가? 라고 하는 더 근원적인 쪽으로, 근원적인 쪽으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야. 이 아는 마음에 실체가 있는가? 자,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잡는가는 지금 심념처와 그 다음에 마음의 실체를 궁구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고, 선종에서도 이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게 돼요. 선종에서도.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긴 내용이니까 다음 시간에 요거는 다뤄야만 하겠죠. 다음 시간에 요 내용을 다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그 공부 중에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스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음. 그 아까 의식과 의근 그 부분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전혀 정보가 없는 어떤 대상을 보았을 때 음. 예를 들어서 뭐 외국에 갔는데 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떤 열매를 봤어요. 맞아. 예, 그러면은 그때 제 눈이 그 대상을 봤을 때 그 안식은 그때 일어나는 건데 음. 그리고 그게 의식과 의근까지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보가 없으니까. 그렇죠. 의근, 그렇죠. 음.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지고 있는 이제 특별한 능력인데, 추측하는 능력, 네네네. 인클루션과 그 다음에 리클루션, 안에 이쪽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 안에 포함시키고 정보 밖에 포함을 시켜서 대상을 규정하고 정의를 내린 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아, 어떤 대상을 딱 보았을 때 이것은 고양이과에 속한다. 뭐 치타 뭐 등등등. 이것은 처음 봤어. 길게 생겼는데 표범하고 비슷해. 근데 표범은 아니야. 표범보다 1.5배나 길어. 그런데 네 다리가 있고 꼬리가 있고 눈이 막 불이 켜져 있는 거 보니까 무슨 과에 속한다? 고양이 과에 속한다. 이거는 대상을 몰라도 앞에 있는 지식 때문에 인클루션, 포함 관계로 집어넣어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작용을 했냐면은 얘 생긴 거 보니까 고양이과는 아니다. 비포함으로 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포함과 비포함의 의식으로 내가 생전 처음 보는 것도 의식화한다. 의식이 가지고 있는 작용. 굉장히 깊은 질문이었어요. 아, 자, 또 다른 질문.